안녕하세요. 명순의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통곡식, 즉 도정하지 않은 현미라든가 통밀을 발효시키지 않고 단순하게 익혀 먹으면 왜 해로운지, 즉 소화가 어렵고 왜 건강에 좋지 않은지 여러 가지 이치를 따져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인의 절반, 즉 동남아인들은 쌀을 먹었고 그 절반은 즉 고대 서구인들이죠. 이 밀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남아인들은 통곡식, 즉 현미를 먹지 않고 외피를 벗긴 백미를 먹었고 고대 서구인들은 통밀을 먹었습니다. 자, 통밀이 현미보다 더 거칠고 소화가 어렵죠. 자, 우리가 현미는 생으로 씹어 먹어라. 건강에 좋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지만 통보리나 통밀을 물에 불려서 생으로 씹어 먹으라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통밀은 그만큼 거칠기 때문에 도저히 생으로 먹기에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밀은 밥에 놓아 먹지도 않습니다. 통보리도 마찬가지죠. 보리는 하얗게 껍질을 벗겨서 밥에 놓아 먹지 통보리를 밥에 놓아 먹지는 않죠. 그만큼 소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고대 서구인들은 이 현미보다 더 소화가 어려운, 즉 거친 통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발효였습니다. 우리가 밀이라는 것은 그냥 그 빵으로 먹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고대 서구인들은 반드시 밀은 발효시켜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즉, 빵으로요. 단순하게 밥처럼 밀을 쪄 먹으면은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발효시켜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즉, 통곡식도 발효시키면은 안전한 음식, 즉 소화가 되면서도 안전한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빵을 편하게 먹지만 고대 서구인들이 집에서 통밀로 빵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고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딱딱한 밀을 맷돌로 갈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반죽을 해서 따뜻한 곳에 좀 하루나 이틀 놔둬야 이 자연 발효가 됩니다. 지금은 이스트가 있어서 빨리 발효를 시키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발효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잘 부풀지도 않죠. 통밀이라. 이것을 또 화덕에 구워야 됩니다. 즉 밥을 한 끼 먹으려면은 빵을 구우려면은 2, 3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렇게 꼭 발효시켜서 먹었습니다. 밀을 먹은 모든 민족은. 자, 우리 생각에 밀을 곱게 갈아서 수제비 해 먹듯이 반죽을 해서 끓는 물에 익혀 먹으면은 정말 한두 시간이면은 먹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도 그렇게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빵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단순하게 쪄 먹으면은 영양도 얻지 못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구인의 절반이 1000년이 넘게 그 밀을 먹어오면서 경험치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발효시켜서 빵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면 쌀을 먹은 지구인의 절반은 현미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현미가 영양이 많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쌀을 먹은 어느 민족도 현미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백미를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백미를 먹었을까요? 자, 옛날 선조들은 정말 기근에 시달리고 너무 못 먹어서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현미를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현미를 먹어도 전혀 영양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양실조에 걸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영양실조에 걸리는 이유는 책이나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자, 현미가 영양이 백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한 가지 현상을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현미가 영양이 많은 이유를. 자, 현미에는 그 기름을 짜는 쌀눈이 붙어 있고 껍질인 미간까지 들어있죠. 자, 정미소를 하는 그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한여름에 소비자한테 쌀을 택배를 보내는데 백미는 가는 도중에 벌레가 잘 안 생긴답니다. 그런데 이 현미는 정말 2, 3일 만에 좀 한여름엔 좀 덥잖아요. 이 택배 가는 그 2, 3일 만에 바구미가 생기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 바구미가 왜 현미에 빨리 생길까요? 그 이유는 영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양이 없는 곳에서는 부패도 천천히 일어나고 이 벌레도 천천히 생기죠. 자, 우리가 물이라고 하죠. 맹물에는 아무런 영양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안 썩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생선찌개라든가 사골국물을 실온 상태에 놔두면은 하루가 안 돼서 한 12시간만 지나도 그 상한 냄새가 납니다. 즉 영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상하는 것입니다. 즉 이 현미에 벌레가 빨리 생기는 이유는 그만큼 영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영양이 많은데도 우리 선조들은 또는 동남아인들은 어느 민족도 백미를 먹었지 현미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1000년이 넘게 그 많은 지구인의 절반이 쌀을 먹어오면서 현미를 먹으면은 백미보다 훨씬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영양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작물을 키울 때 영양이 많은 TV를 주면 훨씬 빨리 크고 열매도 많이 맺답니다. 즉 영양이 들어가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사람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백미를 먹다가 옛날 선조가 백미를 먹다가 현미를 먹었더니 막 살이 찌고 애들이 잘 컸다 이겁니다. 과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미의 영향을 몰랐겠냐는 것이죠. 자, 우리 현대인들이 그 백미를 먹다가 현미로 밥을 바꾸면은 아까 작물한테 영양이 들어가면은 잘 크는 것처럼 또는 열매가 토실해지는 것처럼 백미 먹다 현미 먹으면은 마른 사람도 살이 찌고 찐 사람은 살이 더 쪄야 되고 애들은 키가 더 쑥쑥 잘 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백미 먹다 현미를 먹게 되면은 살이 빠져버립니다. 즉 말이 안 되는 현상이죠. 즉 현미를 먹게 되면은 백미보다 영양을 못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책이나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현미는 100번을 씹어도 이 화학적으로 분해가 어려워서 그 영양도 흡수가 안 되고 대장에서 이 백미는 유익균의 아주 쉬운 먹이라서 유익균을 최대한 증식시키는 반면 현미는 유익균한테 어려운 음식이라 유익균 증식을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익균을 통해서 얻는 영양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현미는. 그래서 백미보다 영양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연식 대가들이 이 현미는 영양이 많지만 백미는 설탕 덩어리다. 혈당만 올린다. 그래서 건강에 적이다. 이렇게 설명만 했지
이 장내 미생물의 가장 쉬운 먹이, 즉 가장 좋은 먹이. 그 말은 장내 유익균, 우리한테 영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유익균을 가장 많이 증식시키는 음식이 바로 백미밥이다. 이런 말은 설명을 하지 않죠. 단순하게 분석적으로 그 현미에 들어있는 영양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화도 안 되고 대장에서 발효를 방해한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 말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또는 동남아인들이 어느 민족도 현미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가 바로 백미보다 더 못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비만인들이 현미를 먹으면 살이 빠지니까 뭔가 살을 빼는데 좀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영양을 얻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장에서 발효를 방해하기 때문에 비만과 상관없는 질병, 그리고 말라가는 환자, 소화기가 나쁜 사람한테는 아주 해롭습니다. 그럼 이 현미를 우리가 소화가 되고 또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대 서구인들이 통미를 발효시켜서 안전하게 먹었듯이 우리도 이 현미를 발효시키면은 이 독성이 제거가 되고 영양은 흡수가 되고 대장에서는 발효가 쉬운 음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현미효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통곡식을 먹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발효를 시키든가 아니면은 우리 선조들이 통곡식은 전부 다 껍질을 벗겨버리고 먹은 것처럼 외피를 제거하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서양인들이 이 밀을 먹을 때, 자, 통밀빵도 먹지만 단순하게 익혀 먹을 때는, 즉 파스타라든가 면 요리 있죠. 그런 것들은 통밀을 쓰지 않고 다 백밀을 씁니다. 자, 발효시키지 않고 단순하게 면으로 먹을 때는 이 통밀은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백밀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밀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백미밥이 현미밥보다 혈당을 좀 더 올린다고 해서, 영양이 분석적으로 없다고 해서 현미보다 나쁜 음식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화가 쉽고 장내 유익균에 좋은 먹이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백미밥을 그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통곡식, 우리 쌀이라든가 잡곡 같은 거 이걸 먹을 때는 정말 전체, 즉 통으로 먹었는지 아니면 껍질을 벗겨내고 먹었는지, 그리고 통으로 먹을 때는 어떻게 먹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조들의 조리법, 가공법은 천년이 넘게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치나 시행착오 끝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가장 좋은 이 방법입니다. 쌀은 백미로 먹었고요. 자, 보리. 자, 우리가 통곡식을 맹신하지만 보리는 절대로 통보리를 밥에 놓아 먹지 않죠. 자, 깎아버린 하얀 보리를 밥에 섞어 먹죠. 생현미를 씹어 먹으라는 전문가는 있지만 통보리를 뭐 밥에 놓아 먹거나 또는 생으로 현미처럼 씹어 먹으라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만큼 보리는 거칠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은 소시적에 보리를 절구통에 하얗게 갈아서 한번 삶아놨다가 또 밥에 놓아서 이렇게 두 번 익혀서 보리를 먹었습니다. 그만큼 소화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게 먹어도 보리밥을 먹으면 방구가 나오는 이유는 대장에서 발효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녹두. 우리가 잡곡이라고 그러죠. 자, 녹두는 이 껍질 있죠. 이 곡식이라든가 잡곡의 껍질은 전부 다
이 섬유소입니다. 섬유소. 이 잡곡의 껍질은 전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녹두는 까서 먹었고 들깨도 외피를 거피해서 즉 제거하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팥을 먹을 때도 떫은 맛을 우려내고 껍질을 걸러내고 먹었습니다. 이 씨앗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현미, 통밀, 통보리 이런 것도 다 씨앗 종류입니다. 씨앗은 연걸어 가지고 겨울을 지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명체로 싹을 내는 것을 우리가 씨앗이라고 합니다. 과일에도 씨앗이 있고 우리가 호박이나 오이 같은 것도 이게 씨앗이 있죠. 자, 이 씨앗이 하나의 생명체, 즉 다음에 싹이 나려면은 연걸어야 됩니다. 즉 여물어야 되죠. 우리가 수박이 익기 전에 또는 과일이 익기 전에 이 씨앗을 보면은 덜 연걸어 있죠. 그런데 이 과일이 완전 익으면은 즉 수박이 완전 익으면은 그 씨앗이 새카매지면서 단단해지면서 연걸어 버립니다. 자, 옥수수도 한번 보십시오. 이 처음에는 뜬물이 맺혔다가 좀 말랑말랑하다가 완전히 연글면은 딱딱해집니다. 자, 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나 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뜬물이 맺히다가 점점 이 수확기가 되면은 즉 겨울을 나기 전에 수확기가 되면은 이 단단해지면서 하나의 생명체로 완성이 됩니다. 자, 완전히 연글기 전에 수확을 해버리면은 이게 다음에 씨앗으로 발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풋콩 쪄 먹잖아요. 덜 여물었을 때 콩을 수확하면은 이게 씨앗이 되지 못합니다. 즉 완전한 생명체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선조가 아니라 불과 50년 전에 우리가 소시적에 이 씨앗을 어떻게 먹었는가, 즉 도정하지 않은 씨앗은 어떻게 먹었는가 살펴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씨앗은 연글기 전에는 독성이 적고 좀 부드럽습니다. 근데 겨울을 나기 위해서, 즉 다음에 싹을 내기 위해서 완전히 연글어 버리면은 이 껍질이 두꺼워지면서, 즉 껍질이 섬유소라고 있죠. 이 섬유소가 분해하기 힘든 그런 섬유소로 변하고 그 속에 있는 녹말, 분자 구조가 완전한 결합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좀 소화가 어렵게 됩니다. 자, 소시적에 이 풋보리를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풋보리를 구워 먹었습니다. 이 청보리라고 그러죠. 자, 팔할 때 보리가 익으면 누래지죠. 그 벼도 마찬가지죠. 이 쌀이 연글기 전에는 이 파랗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누렇게 변하죠. 자, 이 풋보리일 때 이 까보면은 이 보리 알맹이가 껍질이 아직 형성이 완전히 안 되어 있고 속이 말랑말랑합니다. 자, 덜 여물었을 때 그것을 구워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곡식은 덜 여물었을 때 껍질이 얇고 독성이 또 아직 적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풋보리를 구워 먹었다는 것입니다. 밀도 마찬가지죠. 밀도 덜 여물었을 때 그렇게 구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수수를 보십시오. 옥수수도 완전히 연걸어 버리면 정말 딱딱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말랑말랑할 때, 덜 여물었을 때 옥수수를 쪄 먹는 것입니다.
덜 여물었을 때 이 더 찰기가 있습니다. 쫀득쫀득하고 껍질은 얇고 그래서 좀 소화가 쉬운 것이죠. 우리가 그 일식집에 가면은 그 풋콩을 쪄서 나오죠. 풋콩. 자, 까보면은 껍질이 굉장히 얇고 덜 여물었습니다. 어, 덜 여물어서 좀 소화가 쉽기 때문에 그 풋콩을 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팥을 밥에 놓아 먹을 때, 이 팥이 좀 덜 여물었을 때 놓아 먹으면 좀 더 부드럽죠. 그리고 소식적 어머니들이 콩밥을 해주셨는데, 이 까만 콩, 즉 서리태는 밥에 놓아 먹지 않았어요. 꼭 완두콩이나 강낭콩, 덜 여물었을 때, 완두콩이나 강낭콩의 묵은 콩은 놓아 먹지 않았어요. 완전히 연그러 버려 가지고 묵은 콩은 놓아 먹지 않았다는 것. 반드시 덜 여문 풋콩일 때 완두콩, 강낭콩. 이 완두콩과 강낭콩이 다른 콩보다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적어서 좀 당질이 많죠. 그래서 소화가 쉽기 때문에 그것도 덜 여물었을 때만 밥에 놓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리태를 완전히 연근 서리태를 밥에 놓아 먹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은 그걸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서양인들도 완두콩, 풋콩일 때만 파란 완두콩만 먹죠. 우리 짜장면 집에 가면은 완두콩, 그 풋콩인 완두콩이 위에 올려놓죠. 까만 콩이 그렇게 좋으면은 한 숟갈씩 완두콩 대신 놓아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먹죠. 아무튼 서양인들도 완두콩만 그것도 풋콩일 때 먹는다. 왜냐? 풋콩일 때는 독성이 적고 소화가 쉽기 때문이다. 이 멧돼지가 농가에 들어와서 피해를 주는데 그 옥수수가 덜 연걸어 가지고 부드러울 때는 잘 먹는답니다. 그런데 옥수수가 떼글떼글하게 연걸어 버리면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물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현미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 한여름에 새를 보는데 그 쌀이 처음에는 이게 연글기 전에는 뜬물이 맺힙니다. 뜬물. 이 벽시 안에. 그러다가 이 뜬물이 점차 단단해지면서 이 현미가 되는데 이 새가 이 쪼아먹을 때가 바로 이 뜬물이 맺힐 때입니다. 그 뜬물을 빨아먹습니다. 자, 이때는 독성이 없고 소화가 쉽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것입니다. 자, 쌀, 즉 벼가 완전히 연글어 가지고 우리가 배 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낫으로 다 배 가지고 논두렁에 이렇게 말렸죠. 자, 그때 참새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즉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안 먹는 것입니다. 완전히 연글어 버리면. 그래서 이 새를 볼 때 우리가 허수아비를 세우고 새를 볼 때 그 한여름에 즉 벽시가 뜬물이 맺힐 때 새를 본다는 것. 새도 완전히 연글기 전에 독성이 없을 때 먹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또 먹는 음식 중에 그 오이 또는 호박을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 호박도 완전히 익어가지고 늙은 호박을 먹어야 왠지 더 영양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애호박이라고 하죠. 풋호박 또는 오이도 완전히 그 익은 노각을 먹지 않고 풋 오이를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이나 호박을 먹을 때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죠. 오이나 호박을 보면은 씨앗이 아직 연글기 전이나 아주 부드럽죠. 그래서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이가 노각이 되거나 늙은 호박이 되면 씨앗 절대 안 먹죠. 씨앗이 딱딱해져 버리니까. 껍질도 안 먹죠. 껍질도 다 벗겨내고 먹어버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풋고추, 애호박 또는 풋오이는 껍질, 씨앗까지 다 먹는다. 즉 독성이 좀 적고 소화가 쉽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 전통 조리법을 보면은 그걸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먹어야 소화가 쉬운지.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그 올게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쌀이 추수하기 전에 완전히 연글기 전에 그것을 베서 쪄가지고 말려서 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올게살인데 현미죠. 자, 이렇게 완전히 연글기 전에는 이 현미가 독이 적고 소화가 쉽기 때문에 한번 쪄서 말려가지고 그것을 올게살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익기 전에, 연글기 전에 먹었냐는 것이죠. 먹을 게 없어서라기보다 그때 먹으면 소화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덜 연글었을 때는 이게 곡식이 더 찰기가 있고 맛이 있습니다. 아까 옥수수처럼. 한 예로 우리가 도정을 하면은 이 청치라는 게 나옵니다. 청치, 푸른 쌀. 자, 덜 여무는 쌀이죠. 이 푸른 청치는 연글게 되면 누렇게 변해가면서 하나의 그 연근 쌀이 되는데, 이게 늦게 여물다 보니까 수확한 때 이 청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청치는 속 알맹이가 좀 덜 여물어서 적고 이 파란색이 나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맛이 없을 것 같잖아요. 도정 과정에서 이 청치가 나오는데 이 청치만 모아서 파는데 주로 사료로 팝니다. 즉 조류라든가 닭 사료로 파는데 이 청치는 현미죠. 덜 여문 현미인데 제가 이 청치를 가지고 효소도 만들어 보고 이 밥을 쪄보면요. 굉장히 찰기가 있습니다. 덜 여문 옥수수가 찰기가 있듯이 그리고 생각보다는 맛이 있어요. 그게 덜 여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료용으로 파는 이 청치를 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먹을 수가 없는데 이 가끔 이 깨끗한 이 청치를 팔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청치가 소화가 쉽다. 왜냐? 덜 여물었기 때문에. 이 어떤 전문가들이 이 생현미는 영양이 많다, 효소가 살아있다고 생현미를 먹기를 권하죠. 자, 현미밥, 즉 불로 익힌 현미밥도 소화가 안 되는데 생현미를 먹으라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저도 과거 한때 막 생쌀을 씹어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키우는 닭한테 현미가 아니라도 백미를 주면은 이 물똥을 쌉니다. 즉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우리 생각에 조류, 즉 새나 닭은 이 쌀을 쉽게 소화시킬 것 같죠. 이 모래주머니가 있어서. 자, 그런데 이 새, 우리가 이제 날아다니는 새 있죠. 이 새들은 주로 이 벌레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벌레가 훨씬 영양가가 많고 소화가 쉽기 때문이죠. 이 씨앗 종류는 잘 먹지 않는데 이게 연글기 전에는
쉽게 소화를 시키는데 이 저희 매형이 이제 시골에서 이 마당에 닭을 키울 때 이 쌀래기 쌀 있죠. 그 백미죠. 쌀래기 쌀을 주면은 이 물똥을 싸면서 이 달걀 낳는 개수가 확 줄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고 여러 분한테 들었습니다. 이 백미를 주면은 이 닭이 처음에는 잘 먹다가 잘 안 먹는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주게 되면 배고프면 먹긴 먹는데 항상 물똥을 싼다는 거예요. 즉 설사변을 본다는 거죠. 설사변을 본다는 것은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것이죠. 그만큼 연글어버린 쌀은 소화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시골에 가면은 이 군청에서 이 청치 아까 덜 여문 쌀을 사료로 줍니다. 아주 싸게. 이 청치를 주면은 닭이 아주 좋아하고 이 된똥을 싼다는 거예요. 즉 소화를 시킨다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글어버린 현미는 100번, 1000번 씹어도 소화가 어려워서 영양도 얻지 못하고 이 곡물의 껍질, 즉 현미의 껍질은 미강입니다. 이 껍질은 대장에서 발효가 어려운 섬유소라서 영양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자, 미네랄은 그 미생물, 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 즉 분해될 때 그 미네랄이 이온화되면서 장벽에 흡수가 되는데 미생물이 발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미네랄도 또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변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정말 현미가 아니면은 백미는 건강의 적이다. 그래서 오로지 현미만 먹으려고 했고 밀도 백밀가루는 백안시하고 통밀로 된 통밀국수 또는 통밀로만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정말 통밀을 맹신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밀도 제가 통밀빵을 통밀 100% 이런 빵만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통밀 100%를 든 빵을 먹어보면 변이 안 좋아요. 자, 아무리 발효시켰지만 자, 이 장내 발효가 쉽지 않은 게 바로 통밀 100% 빵입니다. 자, 고대 서구인들은 이 빵을 아주 시큼할 정도로 막 이틀 이상 발효를 시켰어요. 근데 현대 우리가 먹는 빵은 이스트로 단시간에 이렇게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통밀 100% 빵을 먹으면은 장에서 좀 발효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백밀로 만든 바게트라든가 통밀 함량이 한 20% 30% 들어가 있는 그런 통밀빵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섭생법에서 전체를 먹어라, 거친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영양을 위해서 통곡식을 먹어라. 자,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백미나 백밀가루는 아주 건강에 적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발효시켜서 먹을 때는 통밀 함량이 좀 들어있고 현미도 좋지만 단순하게 쪄서 먹을 때, 즉 면 요리, 파스타, 밥 이런 것은 흰 밀가루, 즉 백밀가루나 백미, 즉 흰쌀이 훨씬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농경이 시작되기 전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육식동물로 살았고 이 농경이 시작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고기로만 영양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곡식과 채소를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내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해야 독성이 제거가 되고
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불로 익히거나 불로 익혀도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은 제거한다거나, 즉 곡식의 껍질을 버린다든가 또는 발효를 시킨다든가, 자, 그렇게 가공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꾸 소화가 안 되는데 또는 독성이 있는데 전체를 먹어라, 껍질째 먹어라. 자, 영양도 얻지 못하고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해로운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는 과거 선조들이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그 경험치로 밝혀놓은 대로 먹으면은 그게 가장 우리한테 유익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왜 통곡식은 소화가 어려운지, 덜 여물었을 때는 왜 소화가 쉬운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어떻게 먹었고 고대 서구인들은 통밀을 어떻게 먹었는지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하는 뭐 귀리, 퀴노아, 카미트 이런 것들을 밥에 막 그냥 놓아서 단순하게 놓아 드시는데 절대 좋지 않습니다. 발효시키기 전에는 그 소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현미보다 더 어려운 곡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